자활사업에 참여 중이신데 소득이 높아져서 고민이 되시나요? 자활사업을 그만두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함께 사라질까봐 불안하시죠? 특히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3개월간 본인 목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인 가구에서 1명이 조건불이행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급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자활사업을 그만둘 때 각 급여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불이행이 되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급여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부터 살펴보면 이건 근로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안에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3만 9,10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계급여입니다. 자활사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될 위험이 큽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말해요. 이분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을 그만두면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조건불이행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조건불이행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조건불이행이 확인되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본인 목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둘째, 3개월이 지나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됩니다. 셋째, 가구원 수를 줄여서 계산합니다. 4인 가구에서 1명이 조건불이행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인 4인 가구가 있다고 해보죠. 원래라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95만 1,287원에서 소득 인정액 50만 원을 뺀 145만 1,287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1명이 조건불이행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서 160만 8,113원에서 50만 원을 뺀 110만 8,113원만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4만 3천원 정도 적게 받는 거예요. 만약 1인 가구에서 조건불이행이 되면 어떨까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만 5,444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원래는 61만 5,444원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조건불이행하면 생계급여가 아예 0원이 됩니다.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도 알아두세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는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불성실 참여 내역과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건불이행 처리를 요청하죠. 시군구에서는 이 요청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건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중지기간, 중지액, 급여 재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요. 조건불이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의 경우 주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 주 3일에 하루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에 22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단은 주 1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해요. 조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조건이행 기준 위반, 정당한 사유나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월 조건 부과 시간의 3분의 1 이상 불참하는 경우, 불성실한 참여 태도,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위 손상 등이 있습니다. 다시 조건을 이행하면 어떨까요?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이행 재개 사실을 시군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건부 수급자 본인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입니다. 조건불이행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자활사업을 그만두는 게 유리할까요? 자활사업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면 자활사업을 계속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활사업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데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고려사항은 다른 일자리 전망입니다. 자활사업을 그만둔 후 안정적인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아니면 조건부가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조건부가 유예사유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자활사업을 그만둘 때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는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3개월간 중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자활사업 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다른 소득원이나 조건부가 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다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뵐게요.